지금까지 시장을 AI가 중심으로 올려놨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드웨어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가장 대장이었는데 그 엔비디아는 힘이 빠지고 시장은 힘이 올라가니 지금 새로운 주도주가 생겼구나. 그럼 이 새로운 주도주는 뭘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부자가 되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부자TV의 행복 파트너 수빈쌤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매주 수빈이와 함께하는 매수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미국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요. 미국 주식 중에서도 AI 다음 주인공, AI 시대의 다음 주도주는 무엇인가? 이 포인트를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미국 주식 유망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미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을 통해 또 도움 받으셔서 내년에도 다들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인데 부디 오늘의 이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길 바라보며 열심히 준비한 내용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과론적으로 엔비디아 다음 주인공이자 AI 시대 다음 주도주, 미국 주식 중에 유망주 탑3에 대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근데 미국 주식을 볼 때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미국 주식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투자해요? 나는 미국 주식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미국 주식이 너무 올라서 못 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올해 상반기에도 하고요. 작년에도 했고요. 항상 미국 주식은 많이 오르는데 많이 올라서 못 샀다가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하는 것 같아요. 늘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결론적으로 내년에도 미국 주식은 할만하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미국 주식은 특히나 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내년까지도 투자의 방향성이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특히 지금 또 금리 인하 시기이고 지금 뭐 전 세계에서 AI 빼면 뭐 딱히 논할 게 없는 상황에 AI가 지금 미국만큼 좋은 게 뭐 있나요? 미국 주식이 비싸서 못 산다라고 했을 때 미국 주식에 대안이 있나요? 대안이 있다면 그거를 뭐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마땅한 또 대안은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잘 보시면 미국 주식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가운데 새로운 기회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을 좀 더 제대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좀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계속 요즘 들어 많이 얘기를 드리는 게 저는 투자를 너무 막 어렵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는 건 물론 재밌지만 투자 매매 행위 자체는 굉장히 좀 심플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 매일마다 나오는 뉴스 하나하나 막 의미를 부여하면서 막 각각의 막 테마주 공략하고 막 이슈에 따른 막 관련 막 공략하고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딱 3가지에만 집중하거든요. 첫 번째가 시장의 방향성. 그 시장의 방향성을 만드는 본질을 보는 거죠. 본질이라 함은 경기와 통화의 관점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보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 시장이 좋다라고 했을 때 그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가. 이거에만 딱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은 심플하게 시장이 좋은가 상승하는가 이 관점만 봅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투자 안 해야죠. 물론 그 이후로 시장이 올라갈 확신이 있으면 공부하면서 다음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야죠. 근데 모름지기 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상승하냐 마냐 그게 가장 본질이죠. 그리고 그 상승의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 경기와 통화이기 때문에 이 2가지에 대한 기준을 점검합니다. 우리 멤버십에서는 항상 매달 이 부분을 점검하죠. 오늘 또한 이 부분 다시 점검했고요. 많은 분들이 또 FMC 앞두고 시장의 방향성 또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점검해드렸는데 결론은 여전히 시장의 방향성에는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미국 주식을 봤을 때 이런 관점으로 같이 보는 겁니다. 지금 미국 주식이 2022년 쭉 하락장이 였다가 그 다음에 재차 상승하는 장세를 2023년부터 만들어줬는데 제가 이제 시장의 방향성에 따른 주도주 관점에서 미국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러합니다. 하락 추세를 깨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의 저점과 저점을 쭉 이었을 때 이와 같은 추세가 나와요. 그래서 1차 상승 구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구간이 1차 미국 주식의 상승 추세 구간. 근데 이 상승의 기울기를 한 차례 어떻게 했느냐? 더 가파르게 올려놨다. 이와 같이 한 차례 다시 올려놨습니다. 항상 이 상승하는 주식에는 그 시장에 맞는 주도주가 있어요. 그래서 2차 상승 구간을 저는 2번 구간이라고 봅니다. 여기 1번 구간에서 2번 구간으로 갈 때 이 1번 구간의 주도주
2번 구간의 주도주, 각각의 주도주군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2023년부터 미국 주식의 본격적인 상승 구간을 잡아줬는데 이때 이 상승 구간을 잡아준 가장 메인 산업, 메인 주도주가 뭘까요? 그게 바로 AI죠. 근데 AI 중에서도 뭐가 강세였냐면 챗GPT 등장 이후로 각 기업들이 특히나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AI를 하기 위한 하드웨어 투자를 합니다. 인프라 투자하죠. AI 하려고 보니까 데이터 센터 만들어야 돼. 데이터 센터 만들려고 보니까 반도체 필요해.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하려고 보니까 또 전력 필요해. 이와 같이 AI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들이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상 작년부터 해서 올해 거의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전력을 중심으로 한 AI 인프라 투자 수혜주들이 돈을 벌었고 그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을 많이 보여줬다. 근데 이 1번 구간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기대감 측면이 컸어요. 이 기업들이 진짜 돈을 벌어서 올라가는 것보다도 AI라는 게 탄생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여기에다 돈을 쏟아붓는데 돈이 쓰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돈을 벌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올라가는 국면에서 한번 기울기가 한 차례 가팔라졌죠. 가팔라졌던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올해 초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버네. 이게 허상이 아니네. 거품이 아니네. 실제 많은 분들께서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작년 말 올해 초만 해도 AI 거품론 이런 거 막 많이 이야기가 나돌았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엔비디아의 퍼가 계속 고공행진을 했었으니까 다 비싸다 비싸다 했었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와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버네.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사람들마저도 돈을 버니까 그냥 막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상승의 힘이 더 커졌죠. 그러니까 이때까지가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의 강세 장세였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돈을 벌었던 엔비디아가 완전히 뭐 주도주가 됐죠. 그래서 작년에는 기대감, 올해에는 실적 베이스로 엔비디아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자, 근데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서 한 차례 가팔라졌던 기울기에서 추세가 한 차례 깨졌던 포인트를 저는 주목해 봅니다. 이때가 왜 깨졌느냐? 블랙 먼데이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랑 주도주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뭘 공부할 수 있냐면 주도주는 시장의 상승 구간에 그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주인공이에요. 즉 시장이 상승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처럼 상승하던 방향성이 한 차례 깨지잖아요. 깨지면 기존에 있던 주도주의 힘이 한점 빠져요. 그게 또 주도주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장이 계속 빠졌으면은 AI를 중심으로 미국 주식이 크게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빠르게 회복이 됐고 다시 증시는 재차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 때 뭐가 더해졌느냐? 금리 인하가 더해졌어요. 미국이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증시가 돈의 힘으로, 통화의 힘으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 자, 여기에 더해서 어떠한 특징이 또 하나가 나왔냐면, 자, 금리 인하를 하니까 앞으로 돈을 벌던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겠네. 그리고 지금 돈이 다 AI로 투자가 되니까 금리 인하로 인해서 AI 관련된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지겠네 하면서 기존의 주도주가 다시금 살아나는, 반등을 하는 흐름이 나와줬었거든요. 엔비디아의 차트도 보시면 앞서서 이와 같은 상승 추세의 흐름, 여기 이제 기대감 측면으로 올라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실적에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한 차례 더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상승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여기서 한번 깨졌다라는 거. 이게 이제 블랙 먼데이 때 깨졌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적으로 다시 깨지려고 했던 것들을 금리 인하로 인해서 돈의 힘으로 다시 끌어올려주기 시작한 건데, 근데 그 힘이 최근에 보시면 아까 시장은 분명 다시금 가팔라진 상승 추세의 기울기를 이어가면서 힘을 키워가고 있는데, 이전까지 그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엔비디아가 오히려 이 추세를 깨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최근에도 보세요. 엔비디아는 오히려 이와 같이 추세 이탈이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시장은 분명히 다시 이 추세를 그대로 살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추세가 깨지고 있어요. 여기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한번 깨졌던 게 다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계속 깨지려고 해요. 근데도 시장이 계속 오른다라는 건 다른 친구가 이 바통을 받고 다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1차적으로 여기에서 시장을 이끌고 2차적으로 그 다음에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그게 바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하드웨어 쪽이었는데, 그 중에 대장인 엔비디아의 힘이 최근 들어 좀 빠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에도 시장은 계속 탄탄하게 상승하고 있더라.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을 AI가 중심으로 올려놨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드웨어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가장 대장이었는데 그 엔비디아는 힘이 빠지고 시장은 힘이 올라가니 지금 새로운 주도주가 생겼구나. 돈이 오히려 이쪽으로 더 몰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저는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다음 주인공을 보는 것이죠. 이게 제가 이제 시장의 방향성과 주도주에 집중하면서 시장을 보는 관점인데요. 그럼 이 새로운 주도주는 뭘까요? 사실 큰 틀로 봤을 때는 AI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로 쪼개면 팔란티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오라클 등등 B2B 사업을 하는 AI 소프트 기업, 양자 컴퓨터, 뭐 아이온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 시장에 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얘기가 나오네요. 브로드컴.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신다. 브로드컴 내지는 뭐 마벨. 이 친구들은 사실 또 하드웨어거든요. 하드웨어 단으로 보셔야 되는 건데 큰 틀로 봤을 때는 AI 소프트웨어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분야로도 분산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결국 금리 인하의 방향으로 인해서 시중의 돈은 계속 많이 풀리고 있어요. 전 세계 통화량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돈들이 결국 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거든요. 특히나 지금 트럼프 시대로 인해서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생각을 다들 가지면서 미국 주식에 대한 전망을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상대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돈들이 계속 미국 주식으로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기존에는 AI 하드웨어 관련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투자 관련 수혜주 쪽으로 집중이 됐었다면 AI라는 큰 틀에서 돈의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자꾸 이렇게 탄생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각각의 요인에 있어서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와 또 유망한 기업을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해요.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미국 주식을 이끌고 있는 가장 메인 주체는 AI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AI가 무너지면 미국 주식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보면 지금 미국 주식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만 미국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AI랑 엮인 기업들이 올라가요. AI로 뭔가 성과를 내거나 AI로 두드러진 뭔가 퍼포먼스를 보였거나 이런 기업들이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그런 기업들의 워낙 시총이 크니까 그런 기업들 일부만 올라가도 미국 주식이 계속 좋아 보이는 환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가령 우리나라도 전체 산업군 비중 중에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만 좋았을 때 시장은 계속 좋게 보이는데 실상 그 밑으로 들어오면은 반도체 외에는 다 죽쓰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찌됐든 반도체가 한 차례 또 무너지니까 시장이 쭉쭉쭉 빠졌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미국 주식을 이끌고 있는 거는 결국 AI고 AI가 계속 강하다면 미국 주식은 내년에도 강할 수 있다. 반대로 이 AI가 뭔가 무너진다면 미국 주식은 혹시 몰라요.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는 밑바탕에 깔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금 뭐 AI가 아닌 미국 주식을 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다들 AI 쪽으로 보실 겁니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AI의 방향성을 첫 번째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계속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뭐냐면 AI가 처음에 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항상 Why, How, What으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 왜 Why? 왜 좋은지를 알아야 다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기준이 잡히거든요. 기준이 잡혀야 어떤 기업이 유망하고 어떤 전략을 써야 되지가 정리가 되거든요. 첫 번째로 AI가 좋았던 포인트는 작년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 챗GPT 등장이었습니다. 이게 등장을 하면서 기업들이 놀래요. 세계가 놀랍니다. AI로 인해서 이만큼 유저를 빠른 시일 내에 모을 수가 있다고? AI가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됐고 이게 결국 돈이 되네 라는 생각을 해서 더 이상 기업들이 AI 관련 투자를 미룰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본 경쟁 기업들이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다 경기가 어렵든 말든 상관없이 AI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 이거는 하나의 기술적 패권이니까. 과거 PC혁명, 과거 스마트폰 혁명 때 당시 그 혁명을 이끌었던 주인공들이 어마무시한 부를 거머쥐었던 것처럼 이번에 AI도 마찬가지. 이번 AI 트렌드에 따라서 패권을 잡는 기업들은 어마무시한 부를 지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기업들은 밀려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챗GPT 기술 출현과 함께 빅테크 기업들은 이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말 앞다투어 가지고 AI 관련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자 빅테크 3사, 메타, 알파벳, 아마존이 2022년에 이와 같은 투자, 23년에 이와 같은 투자를 했는데 올해 작년 대비했을 때 훨씬 더 큰 투자를 진행을 했고 내년에는 더 큰 투자를 진행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게 일단 중요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AI가 처음 올라가기 시작한 게 결국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의 움직임, 돈을 투자한다라는 그 자체를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 AI 관련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 나오겠네. 누가 돈을 벌까? 일단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인프라 관련, 하드웨어, 반도체, 전력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벌었고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시발점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방향성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들이 돈을 계속 투자를 해줄 것이느냐라는 거죠. 작년에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그렇게 투자를 할 것이냐 또는 내후년에도 그렇게 할 것이느냐 이러한 투자의 흐름의 방향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AI의 투자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기준이라고 봐요. 그래서 AI뿐만 아니라 뭐 미국 주식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AI로 인해서 이게 돈을 버는 기업들이 실제로 있어? 그런 상황에 진짜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게 맞아? 왜냐면 현재까지 빅테크 기준 캐펙스 투자 규모가 무려 2천억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어마무시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만큼의 많은 돈을 쓸 수 있냐라는 거죠. 돈이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물음표를 계속 가져가시는 거죠. 근데 저는 AI를 계속 공부를 해보시면 이거는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AI 관련 패권을 잡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AI 막 돈을 투자를 합니다. 패권이라는 게 뭐예요? 패권? 결국 누군가 왕좌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 명의 주인공이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AI 시대에 있어서 지금 그런 주인공, 왕좌가 생겼나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애플과 같은 뭐 클라우드의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탄생했다고 보시나요? AI 시대에 있어서? 저는 아직이라고 보거든요. 아직은 정해지지가 않았다. 심지어 과거 인터넷 혁명이랑도 비교했을 때 그리고 과거 또 뭐 PC 스마트폰 혁명이랑도 비교했을 때 AI 시대는 분명히 초입이라고 봐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는 향후 서비스 생태계를 막 늘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서비스 확대를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의 폭발적인 확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 얼마나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점유율을 확보해 놓느냐 그게 이 기업들의 생존권에 달려있는 문제다라고 봅니다. AI 관련 산업 전망 리포트들 보잖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AI 투자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않는 것보다도 AI 투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리스크다. AI를 지금 패권을 가지려고 기업들이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투자를 해서 성과가 안 나오냐 그 물음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덜 해서 다른 기업들도 투자를 못해서 이 패권을 내가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그 두려움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마저도 방향을 바꿨잖아요. AI를 가장 우선시를 뒀잖아요. 전 세계 1등 기업의 방향성조차도 바꾼 게 지금의 AI 판도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는 계속 돈을 투자를 할까에 대한 물음표는 느낌표로 찍을 수 있다. 실제로 또 이런 생각도 해보세요. 지금은 금리 인하 시대이고 트럼프 시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쳤어요. 금리 인하는 돈을 많이 풀어주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더 투자를 하게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부담을 덜어줘요. 그리고 트럼프는 또 이러한 기술에 대한 발전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시켜 줍니다.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끔 세금을 감면해 줘요. 그러면 이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불모지 땅에서도 열심히 농사를 짓겠다라고 했던 기업들이 토지가 비옥해졌네, 심지어 거름까지 주네,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놓고 봤을 때 올해에도 물론 좋았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투자를 누가 이끌고 있느냐? 빅테크 기업들인데 이들이 계속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나? 글쎄요. 지금 캐펙스 투자의 규모가 큰 뭐 대표적으로 아마존,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실질적으로 매출액의 20% 이내거든요. 이게 반도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조기업들의 투자가 주로 30%에서 40% 정도가 돼요. 그것과 비교를 하면은 지금 빅테크들이 AI 투자하는 게 사활을 걸 정도까지는 아니다. 막 부담을 느낄 정도까지는 아니다. 충분히 여력이 있다. 게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슬슬 AI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특히나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 앞으로 또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투자를 하는데 계속 적자야. 아무리 투자를 해도
돈을 못 벌어. 이러면 투자하는데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AI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능이 개선됐고 그게 이미 인간의 수준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미 인간을 AI로 대체하고 있는 흐름이 나고 있고 그로 인해 비용의 효율성이 생기고 있고 그로 인해 AI를 더 적극적으로 쓰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글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다. 그럼 돈이 되는 게 눈에 보였으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겠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최근에 이제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AI CapEx 관련 주요 코멘트를 본 건데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계속해서 기대 이상의 심지어는 내년에는 또 추가적인 투자를 할 것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CapEx를 봤을 때 아마존을 보면 내년에도 추가 증가를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글도 내년에도 추가 증가를 예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탑 7 하이퍼스케일러의 CapEx 투자 추임이 전망인데 작년에 비해 올해에 비해 내년 이와 같은 추가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고 이는 계속 상향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챗GPT만 보더라도 학습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빨라지면서 성능의 향상이 우리의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시대가 도래했느냐?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AI 에이전트. 이게 AI의 세 번째 도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알다시피 챗GPT와 같은 챗봇의 형태예요. 단순히 대화형 언어 모델이라고 보면 되죠. 채팅 형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게 1단계예요. 이게 이제 불과 작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올해 들어서 추론자로 진화를 합니다. 내가 질문을 통해 답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넣은 데이터만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넣지 않은 데이터들도 얘가 스스로 추론하고 분석을 해서 내가 굳이 넣지 않은 데이터도 답변이 나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추론자로 간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 이제 내년에는 에이전트 시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린 결론에 따라 실질적으로 행동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비서라고 합니다. 비서. AI가 이제는 진짜 사람을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1, 2단계는 사람의 역할을 보조하는 수단밖에 안 됐어요. 사람이 시키는 것만 하고 사람이 물어보는 거에만 답하고 계속 사람이 붙어서 뭔가를 해야지만 얘가 일을 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내가 시킨 역할을 얘가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복잡한 업무가 주어졌을 때 알아서 어떤 도구를 쓸 건지 또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지 이거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 액션까지 수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AI 에이전트 시장에서 좀 선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미국의 세일스포스라는 기업입니다.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이랑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 세일스포스라는 기업이 올해 9월 클라우드 기반한 고객 관리 솔루션 제공을 AI 에이전트 포스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데모 버전을 보면은 이러한 일을 합니다. 고객이랑 AI랑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내가 뭐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콜센터에 전화를 하려고 치면은 바로 상담사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챗봇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에 대한 문의를 채팅으로 남기죠. 그럼 얘가 어느 정도 그 매뉴얼 내에서 답변을 해줘요. 근데 그 매뉴얼에 있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얘가 답변을 못해요. 그럼 결국 돌고 돌아 상담사 연결로 가거든요. 번거로운 구조가 좀 짜여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 좀 부족한 단계죠. 근데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냐면 AI의 성능이 인간을 이미 몇몇 분야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요게 1단계가 사람이 평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이미 대다수의 성능에 있어서 인간을 뛰어넘고 있어요. AI가. 지금까지는 아무리 AI가 많이 뭐 학습한다고 해도 그래도 인간이 우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AI가 인간의 조력자, 보조자 역할이었다면은 이 구조로 인해서 이제 진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상담사, 콜센터 위주로 많이 없어지겠죠. 지금도 이미 그런 흐름이 나고 있고요. 근데 이 AI 에이전트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느냐? 고객이랑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굳이 매뉴얼이 없더라도 얘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스스로 뭔가 생각을 해서 그 대화를 AI 입장에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까지 할 수 있냐면 매장별 재고를 확인하고 주문까지도 넣을 수 있어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 세일스포스도 이러한 서비스를 내년 에이전트 포스를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기로 한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무려 10억 개의 에이전트를 생성하겠다는 공격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능이 AI가 우위에 있더라도 사용하는 비용이 인건비보다 훨씬 비싸면 기업들이 쓰기 부담스럽겠죠. 근데 가격 또한 너무 싸요. 대화당 요금이 기본 $2 정도래요. 이는 산업 평균의 4분의 1 이하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AI를 예전부터 계속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얘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뭐 PC, 스마트폰 혁명 이런 것들은요, 어느 정도 그 성장성에 대한 한계가 있었어요. 기존의 제품들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는 사람이 기존에 쓰던 제품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어느 분포된 인구가 1인당 1개 정도 쓸 정도가 되면은 그게 성장에 제한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AI는 제품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대체해버려요. 가뜩이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심지어는 인건비가 비싸서 일을 못하고, 이런 와중인데 그런 거 하나도 걱정할 게 없이 오히려 인간보다 더 나아, 더 싸 AI를 쓸 수밖에 없다. 되게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AI가 무섭다고 봐요. 그래서 AI에는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만 하는 가장 1순위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AI가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현실로서 인간을 대체할 만한 성능이 나왔고 가격 경쟁력이 나왔다. 가격 경쟁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왕좌가 없어요. 즉 1등이 없다. 다들 이 1등을 하고 싶어요. 1등을 하고 싶기 때문에 뭘 하냐면 다 베타 버전. 웬만하면 무료로 풀고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소액 결제화 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쓰게끔 만들어요. 쓰게끔 만들어서 나중에 돈을 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기업들이 다 쓰게끔 만드는 서비스가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 땡큐죠. 아니 저만 해도 AI를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훨씬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대기업들은 오죽할까요? 활용 가치가 진짜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쓰는데도 부담이 없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꾸 인간을 해고하고 AI를 더 적극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돈을 버는 구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가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라는 기술이 생기면서 이게 AI의 정확도와 유용성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픈 AI에서 공개한 GPT 새로운 버전 또한 AI가 단계별 해결 방법과 그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강화학습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 추론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무서운 지경으로 갑니다. 이게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3단계라는 거예요. 4단계는 뭐냐? 혁신자입니다. 이 또한 거의 한 2, 3년 뒤에 나올 것 같다라는 막 전망이 많은데 AI 스스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발명을 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AI 스스로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그게 조직화가 된다는 겁니다. 되게 무섭죠? 이렇게 가면 갈수록 AI는 더 많은 인간을 대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도 투자지만 인생에 있어서도 이 AI에 대한 고민과 공부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자, 배달의 민족 고객센터 전화합니다. 제가 시킨 음식이 아니라 다른 음식이 왔어요. 혹은 음식이 왔는데 배달이 잘못돼가지고 다 쏟아져서 다 흘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누락된 메뉴가 있어요. 이거를 기존엔 다 사람이 받아서 막 하나하나 일일이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AI가 나랑 대화를 하면서 고객님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아 그런 문제가 있으시군요. 그러면 제가 가게에 연락을 해서 반품 처리 내지는 뭐 다시 메뉴를 보내드리든지 할게요. 이런 액션을 AI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이제 내년 이후로부터 점점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시대가 진짜 온다면 그럼 이 AI 에이전트의 타겟 시장은 단순히 생각만 해봐도 글로벌 콜센터 시장인 거예요. 그럼 이 시장만 봐도 얼마냐면 2022년 기준으로 무려 3,145억 달러입니다. 수백조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콜센터만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성능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더 많은 것들을 대체하는 거죠. 더 많은 인간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AI가 그만큼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한다면 그걸 만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다 단순 반복 업무 위주로 하나 둘씩 인간을 AI 에이전트가 대체될 겁니다. 나중에는 법률, 의료 이런 특정 영역도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기존에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죠. 예를 들어 AI의 성능이 발전되면 자율주행 시장도 커질 텐데 자율주행 시장이 진짜 우리의 삶 속으로 녹아든다면 버스기사, 택시기사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분들 일자리 누가 보장해주죠? 콜센터 없어지면 누가 그분들 일자리를 보장해주죠? 더 나아가서 변호사, 판사, 의사, 학창시절에 공부 잘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다 그쪽으로 가 있는데 그게 AI가 대체를 한다라고 치면
쉽지 않은 시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들이 아닌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긴 합니다. 사람들의 복지 이런 것들이랑 다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무서운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굉장히 기술에 친화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 봐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기업들이 기술이 있어도 AI 발전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는 게 정치권에서 그런 규제를 풀어주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관련 투자는 더더욱이 장기적으로 보면 볼수록 한국보다는 미국에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업들의 투자 규모도 그렇지만 기술력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정치권에 대한 문제까지 본다면 한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투자자로서는 그런 고민까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뭐 멤버십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앞으로는 이 AI 관련해가지고 미국 주식에 대한 공부를 더 여러분들이랑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는 조금 더 기업적으로 내려와 볼게요. 미국의 AI에 대한 전망치를 받고 내년에도 투자가 확대되면서 이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뭘 봐야 될까, 이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부자TV 멤버십이 연간 2025년 이 부자될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롭게 리뉴얼해서 특별히 이벤트를 이번 한 달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연말까지 모든 혜택이 제공이 되고 연말 이후로는 혜택이 없어지게 될 텐데, 저랑 이제 앞으로 2025년 한 해 변화 가운데 돈의 흐름을 바탕으로 시장의 방향성 및 주도주에 집중하는 투자의 공부를 하고 싶다. 어떠한 시장, 어떠한 산업, 어떠한 주도주 및 기업 구체적인 매매 전략까지 같이 다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행보 패키지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이미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또 합류해서 함께 OT 기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가 본격적인 OT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OT가 종료가 되고 다음 달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행복 패키지 연간 서비스가 시작이 될 겁니다. 제가 특별히 이번 달 안에 합류하시는 분들을 위해 총 3가지의 혜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0% 할인이에요. 원래 우리 멤버십 한 달 구독료가 월 55,000원인데 10% 할인해서 월 49,500원, 요거를 12개월로 해서 1년에 594,000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2015년 1년간 함께 하는 거예요. 1년간. 그리고 두 번째 혜택은 새롭게 리뉴얼한 핵심 노하우 강의, 그리고 그 노하우 강의를 바탕으로 만든 마스터북 교재까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제작이 들어가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배송이 될 거예요. 요것도 제가 실물이 나오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되게 진짜 잘 만들었어요. 마지막 혜택은 지금 연말까지는 OT 기간이고 내년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그 기간을 그냥 함께 무료로 하실 수 있게끔 추가 기간을 좀 넣어드렸어요. 그 모든 멤버십 서비스는 이 월간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라이브 수업하고 수업한 거 당일날 녹화 편집본 올려드림과 함께 복습용 자료까지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감 만족 서비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꾸렸습니다. 기초 강의도 새롭게 리뉴얼한 필수 시청 강의 총 5강 올려드렸고, 이 5강을 바탕으로 만든 교재 마스터북까지 배송해드리며, 그 다음에 매달 초에는 또 월간 핵심 투자 전략을 잡습니다. 이는 제가 중요하게 보는 시장의 방향성, 시장의 본질, 주도주 관점에서의 전략을 잡고요. 이 방송을 매번 시청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월간 이제 전자책까지 발행해 드립니다. 전자책을 PDF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PDF 파일로 여러분들이 인쇄를 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컴퓨터나 태블릿 등등 다양하게 활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월간 컨텐츠고, 매주 주간에 하는 게 화요일 날은 단기 매매 전략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이 끝난 뒤에 녹화본을 올려드리고요. 이 또한 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복습 자료로 제가 방송 캡처본과 함께 몇 가지 요약 포인트들 딱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방송을 시청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이 멤버십에 들어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게끔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장기적인 투자 전략 마찬가지로 방송을 통해서 잡아가고요. 그 다음에 데일리 컨텐츠로 매일마다 올라오는 이제 리포트 중에 가장 핵심 리포트라고 생각하는 리포트 딱 하나를 찝어서 그 리포트를 요약을 해드리며 최종적으로 저의 분석 글까지 같이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서비스가 우리 부자TV 팬딩 멤버십 행복 패키지 안에 다 있다. 그리고 수미쌤의 와이아웃은 저의 시그니처,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인데, 요거는 시장이 좋을 때는 그 시장의 주도주를 관점으로 왜 이게 중요한지,
왜 우리가 이거를 주목해야 되는지, 어떠한 기준, 근거를 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핵심 유망한 기업이랑 구체적인 투자 전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글로 쫙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 시장이 안 좋은 이유, 근거, 그 다음에 대응 전략까지도 이렇게 글로써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요걸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다 멤버십 꾸러미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모든 컨텐츠를 저랑 2025년 한 해 매달 또 매주 매일간 함께 할 수 있는 이 멤버십 서비스는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2025년 수빈쌤의 행복 패키지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랑 진짜 마음 먹고 내년 좀 끝장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요. 부담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유튜브로서도 틈틈이 제가 무료 콘텐츠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로도 난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유튜브만 시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꼭 나는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에 특별히 연말맞이 이렇게 멤버십 이벤트를 한 적은 처음인데, 체계적인 서비스를 준비를 다 끝냈고 내년에 부자 될 기회를 잡을 준비도 끝냈고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번에 이벤트 패키지까지 이렇게 준비를 할 거니까, 평소에 나는 함께 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혜택 다 받으시면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설명 다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